이렇게 썼을 경우에 장기간 쓰다 보면은 이 부작용이 심각한 게 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보톡스는 두 가지 이제 위험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톡스 미용적인 사용에 대한 최신 지견들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높아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제가 보톡스 영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었어요. 오늘 찍는 이 보톡스 영상도 저한테 뭐 와서 보톡스를 맞으시라거나 이런 광고가 아니에요. 저는 보톡스를 실제로 많이 쓰긴 합니다. 쓰기는 하는데 주로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서비스 목적으로 주고 쓰고 있고, 단독을 하는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맞아 오시는 분들 외에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게 국산인데 너무 비싸다, 아니면은 보톡스 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을 안 해주더라, 이런 오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정보 목적에서 이 영상을 이제 찍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찍기 전에 저번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영상을 이제 보기 싫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서머리를 한번 해드리면, 보톡스는 간격을 잘 지켜야 된다. 첫 번째, 용량도 고용량으로 맞지 않아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성의 측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내성이 생기는 게 뭐 제오민을 맞든 외산 보톡스를 맞든 그것 때문에 내성이 주로 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세 번 이상을 벗어나면은, 잦은 간격을 쓰게 되면 내성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에 고용량을 쓰게 되면 내성이 올 가능성이 많아진다. 특히 주름 부위에,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항노화 효과가 뛰어나다. 그게 그 영상의 전체적인 서머리예요. 오늘은 이제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을 제가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소식을 먼저 이야기하는 건 나을 것 같아서 좋은 소식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일란성 쌍둥이 자매분에 대한 38세시거든요. 이 논문을 썼을 당시에. 얼굴은 이제 일란쌍둥이니까 똑같겠죠. 이 우측분은 13년 동안 이마하고 미간에 1년에 두세 차례 꾸준히 보톡스를 맞아왔다고 이제 하시는 분이고, 눈가주름 부위에도 지난 2년부터 맞아왔다라는 부분이고, 이 좌측에 있는 일란성 쌍둥이 분은 보톡스를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평생 2번 맞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마하고 이 미간을 보시면, 좌우가 보면 여기가 이제 확대한 밑에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면 주름이 좌에 비해서 일란성 쌍둥이인데 여기에 비해서 많이 주름이 예방되고 있죠, 그죠? 이것 때문에 제가 보톡스를 작은 용량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맞으면 항노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눈가주름 부위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13년 동안 꾸준히 맞아온 부위가 아니니까 지난 2년 동안만 맞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2년 동안 맞은 주름하고 안 맞은 주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보톡스가 내성이 생기지 않게 적당한 양으로 쓰면은 항노화 효과, 그 피부 표면의 주름에 대한 항노화 효과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로운 물질인데, 수술로 이 보톡스 결과를 낼 수도 없고, 내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술을 해야 돼요. 가격도 싸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너무 자주 맞는 거는 안 하느니만 못하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너무 자주면은 내성을 생겨서 아예 보톡스가 안 듣게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1년에, 저는 2번이 좋다고 보거든요. 1년에 2번을 쓴 분은, 내성이 생긴 분을 거의 제가 못 봤어요. 3번도 가끔 있었어요, 가끔. 그래서 2번 정도 맞으시는 게 항노화 효과가 좋다, 이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논문은 보톡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인데, 이게 뭐 엄청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제목이 뭐냐면, 치료 목적의 보톡스 사용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흔히 미용 목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치료 목적의 사용이라는 거는 이제 안검 경련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뇌성마비가 있어서 전신이 이제 근육이 뒤틀린다든지 할 때 보톡스 치료를 많이 받으세요. 그때는 보통 이제 눈가를 제외하고는 전신에 근육 뒤틀림이 있다든지 할 때는 이제 굉장히 고용량으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은 고용량이고, 미용 목적은 주로 작거나 저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 목적은 고용량, 대체적으로 미용 목적은 저용량인데, 이렇게 썼을 경우에 장기간 쓰다 보면은 이 부작용이 심각한 게 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보톡스는 두 가지 이제 위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용을 해야지 우리가 보톡스라는 이론 물질을 잘 쓸 수가 있는데, 보톡스 역사를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톡스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독이에요. 그래서 뭐 코브라 독보다 100만 배 정도 된다고 해요. 원래 원액 자체는. 근데 이거를 희석하고 사람 몸한테 위험할 수 있는 독소는 빼고 이로운 독소만, 근육만 살짝 마비시켜주는 그 독소만 정제하고 희석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인데, 이 역사를 보면은 원래는 치료 목적으로 썼었어요. 미용 목적으로 쓰게 된 게, 미국의 부부 의사신데 한 분은 안과고 한 분은 피부과셨거든요. 근데 안과 의사분이 이제 이 사시하고 안근경련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치료 목적으로 썼는데, 이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이 눈가 주름들이 좋아져 있네. 이거를 미용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이 미용 목적 사용에 대한 특허를 내서, 보톡스를 만든 사람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허라인에서 수조단이다. 뭐 이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보톡스 자체가.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논문이 내용은 어려운데 요약을 해드리면, 치료 목적을 썼을 때, 치료 목적은 아까 고용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치료 목적은 고용량이고, 중간값, 평균값은 아니고, 중간값은 이제 0에서 1000까지 있으면 이제 중간값을 말하는 거죠. 이 중간값이 100단위 정도의 보톡스. 100단위라는 거는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쓰는 병원에서 이제 갖고 있는 보톡스 나오는 게 보통 100단위로 많이 나오거든요. 100단위로 썼을 때 장기간 쓴 사람들은 보면은 이 보툴리즘이라는 게, 보톡스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 보툴리즘이거나 보툴리즘 비슷한 증상들이 생기는 케이스 리프트가 있더라. 이게 케이스 리프트는 좀 드물다는 거죠. 드물긴 한데 있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이 보툴리즘 증상들은 이제 전신 증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육에 대한 독이니까 고용량을 맞거나 혹은 퍼질 수 있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음식을 삼키는데 힘들다든지, 아니면 숨쉬기가 힘들다든지, 전신적으로 막 무력하다든지, 아니면은 이 피로감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제때 안 되면 사망도 가능한 이야기죠, 드물게는. 그래서 이제 저 논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미용 목적의 사용 있잖아요. 일반적인 작은 용량이 100단위 아래에 미용 목적의 사용은 괜찮은데, 고용량으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종아리나 이런 큰 부위 있죠. 종아리나 아니면 겨드랑이 전체다 이런 다한증에 쓴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드물긴 하지만 증상이 나올 수 있고, 그 증상이 나왔을 때 제때 치료가 돼야 돼요. 이 호흡 연화곤란이 있는데 당연히 입원해서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종아리도 해주시고 사각턱도 해주시고 여기도 해주세요. 보톡스 잘 넣으신다는데 너무 많은 양은 위험할 수 있고 좋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방법이 없으면 그럴 수 없겠지만, 고용량으로 써야 되는 뭐 종아리나 다한증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잘 권하지 않는 편이에요. 원장님, 그러면 네. 만약에 뭐 종아리도 받고 싶고, 뭐 네. 겨드랑이, 뭐 네. 이마 다 받고 싶으면 어느 정도를 맞아야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논문에 근거를 하면 굉장히 안전한 기준으로 우리가 잡았을 때, 이게 위험한 것뿐만 아니고 고용량은 두 가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성. 저용량일 때보다 내성이 잘 온다. 그 다음에 많은 양을 쓰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를 줄이려면 당연히 저용량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보통 보톡스 한 병에 담겨 있는 100단위 있죠. 100단위를 넘어서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간, 이마, 눈가 그랬을 때 각 부위가 대체로 20에서 25단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부위를 하고 이 부위를 하면 50이죠. 그죠? 그리고 사각턱 이렇게 같이 하면 벌써 이제 이 100단위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종아리까지 추가, 그럼 200단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작용은 드물지만, 200단위를 맞는다고 해서 드물지만 내성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보톡스 많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러면 치료 목적에 가깝게 쓰는 용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일단 별로 좋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다. 적절하게 써야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오버하면 안 하면 못하다. 오늘은 보톡스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보톡스는 쓰는 것이 좋다. 쓰는 것이 훨씬 이롭다. 왜냐하면 수술로도 이룰 수 없는 항노화 효과가 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잘 못 썼을 경우에 용량이 많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고 내성도 생기고, 짧은 간격으로 맞으면 당연히 내성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롬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